굿모닝,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이죠. 수요일. 1월 13일 수요일에 저는 3권의 책을 어제 가서 도서관에서 대여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도서관도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책들이 있긴 있지만은 참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거를 골라야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맞아, 저게 내 삶이야 하면서 저런 글을 내가 읽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조금이나마 1%나마 힘이 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골랐네요.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게 또 요즘 많이들 지나간 거겠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지나치다 보긴 했지만 다 보진 못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김수현, 그림이 김수현이고 나는 나대. 글이 잘 보이시나요? 나는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to the list.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글이에요. 그럼 시작해 봅니다. 여기 파트는요, 파트가 1, 2, 3로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to-do list. 파트 1. 파트 2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to-do list. 파트 3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to-do list라고. 파트 6까지 있네요. 6까지 있고, 이분에 대해서 좀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하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이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유양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생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라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시작. 파트 1.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의 도구가 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이게 죽은 시인이 사회 중에서 나온 선생님 말인가 봐요.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제목이 어때요? 제목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는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이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한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그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려 했던 자신이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와, 대단한데요?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의리 합작품이다. 이게 좀 어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시옷 비읍이네요.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말이 너무 지금도 와닿는데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시면 더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비굴해진다는 말, 저도 비굴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찌다 보면 인간은 처음에 동등하게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동등하게.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리고 하대하듯이 사람들을 부려먹고 인격이라는 건
조공매매함이 없고, 참 인간이 인간을 대우를 안 해준다면은 그건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거의 30%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아닌 건데 그걸 그냥 합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력한 의뢰 합작품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이 말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히 이것을 고르면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게 참, 여러분들도 비굴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이 지으신 고귀하고 신성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뭐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좋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높았다는 이유로 그 밑사람을 하대하거나, 그리고 또 그 하대하는 거를 그냥 받아서 대우조차 하자는,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기 요구를,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부자니까 우리는 부자한테 이렇게 하대당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그거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소중해요. 그럼 그만 열받고 그 다음을 읽어갈게요.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이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에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오메그 스팽클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이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아, 이분도 인스타그램을 보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이 인스타그램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다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그걸 나쁘다고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지는 않지만은 자랑질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가 이분 같은 마음도 저도 어떤 때는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SNS 식구들은 이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팔로우하기는 싫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부디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내가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이분이 바뀌지만 이야기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간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느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이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는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질이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이 이어달리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의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능력은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은 무능은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이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이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희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리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게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이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분야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에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총국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잃은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이 한둘인가? 과정은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착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의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맞습니다. 정말 꼭꼭꼭 눌러주시네요. 정직한 말씀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이 부끄럽다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해야겠네요.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 시간을 내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이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이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이 2배짜리 명품 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나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날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그레 쌍년에게
나 죄송합니다. 이 글이 여기에 나왔어요.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아, 정말 속 시원하네요. 오늘 같은 이런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제 이 속에 있던 게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간질거렸던 그 입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는 자체가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전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시옷 받침 이거는 여기 그대로 이 쓰인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리얼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정말.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감정 낭비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통쾌하게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너무너무. 제가 책은 참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